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의 목적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 합격을 위한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선생님이 적중했더라. 어떤 선생님이 다 맞췄더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말하느냐?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떠냐면 여기 학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서 검토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작년도 문제가 어려웠다. 올해 문제 좀 쉬웠다. 뭐냐면 매년 시험의 패턴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 방법이 어떻게 부적절한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백청일 강사 강의를 듣고 저는 합격을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백청일 박사 유치원 임용의 설명에 출발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제가 화면에 띄웠듯이 무슨 문제? 자, 기출문제. 기출문제 변형이 왜 자꾸 넘어가죠? 잠깐만요. 기출문제 변형이 아주 많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제시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바로 합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 내용에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왜 안 써지죠? 오케이. 기출문제, 요번 기출 변형 문제에는 16문항에서 13문항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맥락 속에서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것이에요. 그런데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번에 자연탐구에서 출제된 문제도 제 문제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적중표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모든 강사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적중했다, 다 맞췄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답을 쓸 수 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번에 제시된 그 적중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저는 이 시간에 적중표가 어떻다 이렇게 다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제시된 샘플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시된 맥락을 보면 요 문제가 201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타난 측면에서 우리가 요 2013년 기출문제에서 그림자 놀이시작 이게 출제가 됐죠. 그림자 놀이시작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제시된 제가 9월 10월 모의고사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림자는 내 친구 요 내용과 여기에 제시된 맥락 속에 그림자 놀이의 시작이다. 거의 똑같다는 걸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곳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제가 변형해서 출제했던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드리겠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제시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물체와 빛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답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어요. 요 문제는 제가 말했듯 몇 년도? 2012년도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화면을 넘겨서 제가 보겠습니다. 봐요. 요게 2012년도 기출문제예요. 이거를 제가 모의고사 때 응용해서 출제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아동권리 보장안 문제를 그대로 베껴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문제가 출제에 타당하니까 활용을 했겠지요. 자, 여러 문제를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이거 맞다 저거 다 맞췄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문제의 패턴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알겠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사가 통제한 변인 이렇게 있어요. 변인을 이렇게 문제가 요번 시험 문제입니다. 변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자, 제가 출제한 문제도 볼까요? 여기 무슨 변인? 제가 출제한 문제에서는 독립 변인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백청일이고 요건 실전 문제다. 자, 그럼 보자. 교사가 통제한 변인 무슨 변인이야? 독립 변인이지. 자, 뭐야? 출제자가 내 문제를 봤어 안 봤어?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을 바꿨을 뿐이야. 통제 변인, 조작 변인, 독립 변인 이걸 갖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이제 눈치챘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기출문제를 분석해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요게 기출문제입니다. 요 기출문제예요. 이게 2012년도 기출문제. 그런데 2023년 대비 썼지.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출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내되 기존의 문제를 변형한다는 걸 깨달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아주 간단해요. 학원 강사들 문제는 배제시켜라. 평가원에서 공통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 문제를 달달달 외워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1단계가 뭐야? 기출문제를 완전 정복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강좌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드렸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출제했고 보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보셨죠? 자, 그럼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A에서 준우가 경험한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을 니은과 디귿을 관련 쓰시오. 자, 여기 나왔듯이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측면에서 여기에 빔 프로젝트 빛과 그 스크린에 서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뭘 물어봤다고요? 조건을 물었죠. 조건. 자, 이거 얼마나 웃겨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활동 목표에 뭐가 나와 있어요? 조건이 나와 있죠. 재미있죠? 이게 바로 기출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해서 과학적 접근을 할 때만이 합격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2번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2번 뽑았을 때 그런 학생도 있고 2차에도 99.89 맞은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은 아이를 출산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저하고도 항상 연락합니다. 저희 수업은 그냥 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합격하고 나서 결혼할 때 청첩 정하고 그 다음에 아기 나서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 분석의 예를 제가 설명하고자 해서 설명을 꺼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무슨 분석이 중요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눈치챘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자를 통해 유아 발견하 기대되는 개념을 한가 설명하시오. 자, 설명하시오. 자,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지금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설명하시오. 이게 무슨 형이야? 서술형이야, 서술형.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술형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거의 시험이 1차, 2차, 3차 했을 때 논술형이 있었어. 논술형.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시험이 논술 문제였어.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변형됐냐면 우리가 서답형이잖아. 서답형. 단답형과 무슨 형?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기존까지는 단답형 문항도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서술형 문항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작년에 출제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깎이더라? 서술형에서 많이 깎이더라. 그러면 당연하지. 뭘 준비해야 돼? 서술형 연습을. 맞죠? 그러면 서술형 연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저는 모든 답안지를 1:1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부족한지, 어디에서 갖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에 대한 준비해야 된다고? 서술형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서술형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서술형에 관해서. 자,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여기도 이 문제, 이게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 관련하여 쓰시오. 관련지어 쓰시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왜 이 문제가 또 이유를 쓰시오. 제가 설명드리는데 왜 서술형이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할 때 또 저서에도 나왔어요. 책들에도 보면 여러분들 언어적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막연히 수업을 듣고 달달달 외우고 써보고 합격이 아니야. 뭐야? 지금 여러분 상황이 뭐냐면 정보 처리. 뭐야? 맨날 핸드폰만 보잖아. 선택에 관한 것만 했어. 알잖아. 정보 처리. yes, no. 아시죠? 그런데 시험은 그게 아니야. 언어 지능. 언어에 대한 독해력이 있어야죠. 독해력. 문제에 대한 독해력.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 쓰기가 있어야 되겠지. 왜 문제를 못 푸는지 아세요? 문제 독해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첫째 1단계가 문제를 분석하고 써보고 문제에서 있는 핵심 요인을 답. 이게 기본 자세야. 그 부분에서 오늘 설명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지능이 지금 떨어져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무슨 지능이요? 언어적 지능. 무슨 지능? 언어적 지능이 지금 떨어져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사실이야. 자,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존 듀이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이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자, 한 번도 안 봤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듀이가 많은 learning by doing, 그 다음에 뭐 계속성의 원리 거기에 나온 측면에서는 달달달 외우기만 했죠. 그러니 그 의미가 뭔지, 성장이 뭔지, 변화가 뭔지 알아 몰라. 계속성의 원리가 뭔지, 또 상호작용의 원리가 뭔지. 단순히 공부한다고. 그러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 지능, 책을 좀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닝을 올해는 제가 시킬 거예요. 전에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 다시 포인트. 무슨 문제? 기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측면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과학과정기술. 무슨 기술? 과학과정기술에 예측하기를 사용하는 예측하기. 그다음 뭘 써라? 발문을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형 답안지야. 개방형 답안지. 아이한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발문,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6차 유치원 교육과정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방형.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험은 보긴 잘 봤어. 그런데 내 답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에 대한 뭐가 없어.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요 문제도 자 보시겠어요? 자, 여기 나오는 제 문제. 광수가 보이는 과학적 태도를 쓰셔.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적중했다 그런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말하는 취지가 뭐야? 무슨 문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재학생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곱씹어서 왜 기출문제가 바로 뭐야? 출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알았죠? 자, 조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한 샘플을 여기서 가져온 것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선생님이 그래. 내가 다 가르친 게 다 출제됐어. 거기에서 다 맞췄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누구 지식이야? 내 지식이 아니잖아. 내 것이 됐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기출분석 제가 과제를 내줍니다. 그거를 저하고 함께 또 제가 멘토링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매년 제가 기출분석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 1단계가 뭐라고요? 기출문제. 자, 16문항에 A형 8문항, B형 8문항이죠. 거기서 13문항이 기출문제 변형했다는 건 엄청난 거야. 그럼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도 무엇을 보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출제자들 시간이 없거든.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하겠다 이 뜻이야. 아셨어요?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자, 단답형이 A형에서 5점, 그러니까 40점 만점 중에 몇 점 중에 40점 만점 중에 5점, B형이 40점 만점 중에 12점이었어서 단답. 그러면 토탈 단답형이 총 80점에서 몇 점입니까? 17점이야. 그러면 여기 나머지 점수가 서술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이제 말한 취지가 뭐죠? 뭘 공부하라는 거야?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뭐에 관해서? 서술형. 그래서 A형은 이번 시험에서 35점, B형은 28점이다. 서술형. 아까처럼 쓰시오, 설명하시오, 이유를 쓰시오, 가설을 쓰시오, 관련된 발문을 쓰시오. 이거 지도 방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제가 지도하겠어요. 서술형 답안 작성이 합격의 무엇이다? 첫걸음이야. 자, 이제 눈치챘죠? 힘들어도 써보고 이거 바로 논술 연습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번 시험에서 하나의 샘플을 제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제시된 기본적으로 요 제시한 자료들은 여러분들 같이 올라갈 거예요. PPT 자료는. 자, 요번에 출제된 문제가 인간상이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들어갔죠. 무슨 얘기냐면 그전 교육과정엔 빠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문제, 요번 문제가 이거죠. 1번 문항으로 2019 개정 유치원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1번 2019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기억이 추가된 이유를 써. 인간상이 추가된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뭐 그 문제를 냈겠죠. 당연히 교육적 비절초가 인간상이었다. 이를 제시한 이유, 뭐 적중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은 취지 뭐냐면 답에 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답안에 관해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번 시험에 모든 문제를 이의 신청했는데 다 이의 없다고 했고 선생님들이 제시된 답안들이 다 틀려. 모범 답안을 하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어떤 것이 바람직한 나에게 도움을 준 답안인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만 하나 지적하겠어요. 자, 보겠어요. 어떤 선생님 답안이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해설서에 나와 있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 수준의 구성체계는요. 자,
4차 유치원교육과정이 5차, 6차 2007 개혁 유치원교육에서도 반영이 됐어요. 인간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구성체제는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시된 교육과정에서 5세 누리과정, 3세 연령 누리과정에서 빠져있다가 이번에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이제 추가한 거지.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치챘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다음에 2007 쉽게 말하면 제시된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자, 요거 유치원 교육과정, 여기는 초등, 중등 교육과정이 1, 2, 3, 4, 5, 6, 7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 없었고 여기 때부터 통일이 돼요.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 개정 초등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지 2019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취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야? 유치원과 초등의 무슨 성? 연계성을 강조하는 게 핵심 포인트야. 이번 답안에 써야 될 단어가 뭐라고? 연계성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안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모른다니까? 무슨 얘기냐? 자, 설명할게요. 여기에 유치원 교육과정 저는 강의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4차, 5차, 6차 때도 강의했었고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6차 때 뭐 대학에서도 강의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에 갖고 있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자, 답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중에 답이 너무 중구난방해. A 강사, B 강사, C 강사 답이 다 틀려. 그러면 다른 문제를 봤나?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왜?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야. 뭐 이 선생님이 쓴 답안이 맞다고 해서 채점해 봐. 이제 발표 나오면 알 거냐? 맞다고 했는데 왜 점수 안 나왔지? 그건 모범 답안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랬어요. 이의 신청 몇 번 해라고 막 조장을 했어. 그래갖고 애들 막 했어. 결론이 어떻게 났어? 하나도 이의 신청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선생님 답이 틀렸다는 거지. 내 말 맞지? 자, 봐봐. 내가 왜 이 문제를 설명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쓴 사람이 없어. 강사 중에. 자, 이렇게만 썼다고. 국가수학교육과 구성체계를 확립해. 요것만 답을 썼다고요. 이게 아니라고. 그전에도 국가수준 교육과 구성체계는 갖춰져 있었어. 잘 봐. 이렇게 써야 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여 아래와 핵심 초중등 교육과정과 인간 연계돼. 이 단어가 들어야 돼. 이 단어가.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딨어? 해설서에 나와 있어. 자, 이 출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야. 잘 봐. 잘 보일지 모르지만 추가하는 인간상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2000 개정 누리과정은 추가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여 교육과정 구성체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의의를 얘기하는 거야. 의의. 추가된 이유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개정된 누리과의 교육과에서 누리과의 추구의 교육적 비전에서 추가한 인간상을 채웠다. 자, 누리과 제시의 인간상, 건강상, 자유상, 창의상, 그 다음에 통반사,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미래의 핵심 영역 초등교육과정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다. 내가 모범 답안을 다 봤어. 뭐 다 볼 수는 없겠지. 근데 이게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연계란 단어. 연계. 무슨 얘기 하겠어? 뭐? 연계. 유치원과 초등의 연계가 이 답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담았으면 틀리는 거야. 여기에 그 플러스 초등교육과정과 인간상에 연계되어 있다는 이 키워드가 연계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강의 선택을 잘해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어차피 합격하게 해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된 수업을 좀 들어.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런 맥락들은 아무나 이것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 설명은 전국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출문제 뭐 적중했다 그 다음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오늘 설명회에서는 요거를 기점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뭐 설명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나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녹아서 해드릴 예정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봤어요. 제가 시험 보고 시험 본 친구들이 보내줘 답안을 또 채점해 줬거든요. 이렇게 수험생은 유아가 누리과정 5개 영역을 경험해서 어떠한 인간의 성장해 나가는 자에서 교육적 비전을 명해. 이거는 틀린 답안이지. 그러니까 키워드 뭐가 들어야 돼? 구성체계 또는 무엇합니까? 연계가 들어가야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구성체계만 썼는데 틀릴 수 있어요. 무슨 단어가 돼요? 핵심은 연계란 단어가 핵심 포인트. 왜? 국가 수준의 구성체계는요 이미 6차 때부터 제시된 지금 2000차 다 갖춰져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 맥락을 모른다 이거죠.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제시된 적중표를 이제 오픈하진 않아요. 굳이 하면 뭐 나 잘난 척 하잖아. 나 그거 제일 싫어. 그리고 항상 이제 나 이렇게 맞췄어 이거 맞췄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시험료 또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제가 기출문제 그 다음에 1번 문제 답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예시하고자 가져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1단계 지금 무슨 단계? 인문기야. 인문기.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 아시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죠? 자, 기본적으로 제 때는 그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에서 무엇합니까? 생존기,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 기억나시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시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단계? 인문기 단계. 시험 무슨 자세? 준비 자세. 뭘 말할까요? 자, 여기에 황새가 있어. 개구리가 있어. Never ever give up. 목을 꽉 잡고 있어. 이만큼 간절해야 돼.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여러분들 어제 축구 봤죠? 우리 16강 갔잖아요. 그거 다 이거야. Never give up. 절실해야 돼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출발점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게 있어야 돼. 막연히 시험 봐서 합격하겠지? 필요 없어요. 7년 10년도 갑니다. 다시 한번 Never give up이야. 정신 바짝 차려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요건 뭘 나타낼까요?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에 관한 걸 얘기해요. 기억에 관한 거. 자, 이건 시간이고 여기에서 제시된 요거는 제시된 요 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억 곡선이야. 자, 무슨 얘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1시간이 지나니까 2분의 1을 까먹네. 어허, 2시간 가니까 4분의 1, 자, 더 줄어드네. 남는 게 4분의 1밖에 없어. 자, 3시간 8분의 1만 남았어. 4시간 가니까 뭐야? 16분의 1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야.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반복학습. 그리고 까먹기 전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전략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대학 강의를 통해서 또 연구를 해봤어. 왜 시험에 떨어질까를 연구해보니까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강의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런데 강의 참 여러 선생님들 잘해요. 근데 거기서 습득하는 학습법에 문제가 조금 있다. 그거를 제가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사러 갔어? 청바지를 사러 갔어.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비교 그런 측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 연구가 되니까. 여기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남성은 청바지 하는 사람인데 몇 분 걸렸어? 6분밖에 안 걸렸어. 6분. 6분. 여성은 3시간 26분이 걸렸어.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취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시험에 아까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그런지 알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져. 남자친구도 끊고 핸드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야 합격해. 그런 절실함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붙여놔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극복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물건 하나 사는데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속성을 빨리 깨닫고 지피지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이건 또 뭘까요? 지식의 구조. 우리가 말하는 메타인지야. 메타인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인지, 인지, 인지. 커그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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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그니션. 커그니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무슨 인지야? 상위 인지. 이게 메타 인지야. 더 쉽게 설명해 볼까? 여기에 꽃하고 뭐가 있어? 나무가 있어. 그럼 뭐야 이게? 식물이지. 자, 여기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어. 뭐야? 동물이지. 이렇게 하면 생물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팁을 주는 거예요. 공부 방법에. 자, 지식의 구조화라고 해서 구조화. 여러분 지식의 구조 들어봤어요? 브루노가 쓴 책이 지식의 구조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표상 발달 기억나시죠? 제시된 측면에서 인액티브, 아이코닉, 심볼릭 기억나실 거예요. 표상 발달. 그런 것들이 다 메타 커그니션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화두에 무슨 분석하라고 했죠? 기출 분석을 하라고 했죠. 무슨 분석이요? 기출 분석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출 분석이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 돼. 구조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샘플로 제가 축구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운동 특성 지식, 수적 과학적 이론적 지식이라면 기술적으로 기초 기술과 응용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잘 돼야 쉽게 말하면 머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골치 맞고 맨날 스트레스만 받아. 근데 딱 유아교육 개론 딱 그것만 하면 쭈쭈쭈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죠. 메타인지 조금 전 설명드렸죠. 상위인지라고 설명드려서 상위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출제자 입장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도 바탕으로 제가 출제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과거에 특별반을 지도했을 때 95%를 합격을 시켰어요. 이유가 봐. 뭘 훈련시켰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 책에 합격의 구조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면 여러분들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위부터 구조화 쭉 해놨어요. 이제 사상에 관한 건데 이건 저 찾아보면 되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교수법과 학습법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 가르친 사람은 막 던져. 그런데 배워가는 사람이 못 받아들일 때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가족치료학회 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MBTI 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심리유형학회도 서강대 다 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 성격 유형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찰떡 합격! 무슨 합격? 찰떡 합격으로 내가 지도할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샘플밖에. ENFP 들어봤어요? 돌핀형이라고 그래요. 무슨요? 돌핀형. 돌핀형은 자, 기본적 특징이 뭐야? 일시적 만족, 깊은 유대관계를 행복을 느끼는 깊은 유대관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 독립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미래 산사 즐겨. 근데 약점이 봐. 매우 감성적이야. 그 다음에 집중력이 부족해. 한강을 보면서 다음에 않고 다른 과목을 더 걱정해.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야. ENFP.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방법. 이야기를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고 이 친구는 토론학습식이 좋아요. 자신만의 나만의 정리 시간을 가져야 된다. 팁.
자신의 감정 노트를 감정 정리 without emotion에다 합격하려면 without emotion. 몰랐죠?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좋은데 16걸 다 할 수 없죠. ENTP 들어봤어요? 팍스의 여우형이네. 자, 특징 뜨거운 논쟁을 즐겨. 비판자 매우 솔직하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커. 그래서 뭐 아니면 다 약점이 매우 논쟁적이야. 참을성이 부족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 또 자기 의견 주장에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자, 토론, 발표, 논제 위주의 공부 방식. 그러니까 분석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체계적 학습 방법을 선호했다. 그래서 브루노가 얘기한 게 개념 학습이죠.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적 지식이다. 그러면 물리적 지식의 개념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는 거야. 자, 조금은 빠르게 진도를 잡는 것이 좋다. 천천히 하면 지루해. 이런 성격은. 자, 그래서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며 오감을 활용해라. 알았죠? 예. 자, 이제 신세계에 빠지는 거 여러분들 알겠어? 이런 공부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ESFP. 자, 뭔가 볼까요? 연예인형 매우 사교적이야. 충동적, 귀가 얇아요. 단순한 걸 좋아, 사원을 좋아해. 뛰어나 미적, 천성 호기심 많아. 약점. 사교적이라 겉으로 아무 걱정 보이지 않아. 비난과 갈등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 악플들. 현실적인 시세들. 문학과 철학, 추상적 학문에 약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체험적 학습 필요해. 그래서 관찰력과 기억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경험적 연결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습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발표, 토론, 오답 노트를 활용해라. 오답 노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ESTP. 자, B번에요. 현실적 문제 해결에 적응력이 뛰어나. 그 다음에 직설적이지만 친근한 농은 주먹을 이끄는 재능이 있어. 또 앉아있기보다 몸을 해결하는 사태를 좀 스타일. 몸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변화를 줘서 해결 방향이야. 약점. 장기적 계획이 약해. 단기적인 강한데. 규칙과 지루한 일을 싫어해. 어디 얽매이시게. 즉흥적 스타일이야. 일을 마무리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각적 공부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실험을 활용하면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간적 암기력이 되게 시험 직전에 빨리 복습하는 이런 친구들은 자신만의 공부 습관. 그래서 단기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단기. 자, 더 했으면 좋겠죠. 이게 더 재밌죠.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법. 여기에 따라서 상담에서 면접하고 상담 일지가 다 있어요. 거기 따라서 개별 지도하고 그렇게 지도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강화하기로 하겠어. 무슨 단계? 반성 단계. 일단 초수생은 자신의 공부 방법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에 관해서 성격 유형이 어떤지, 그리고 진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돼. N수생은 기존 수험 준비 태도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암기식으로 하는지, 또 선택의 요로. 내가 A 강사 들었는데 그 다음에 B 강사 듣고 C 강사 듣고서 근데 뭔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죠. 아니면 어떨 때 혼자도 해보고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N수생. 그 다음에 열악한 공부 환경, 너무 환경이 지저분하고 등등. 또 공부하는데 엄마가 불러 심부름도 잡다놈, 부적절한 공부 시간과 양의 배분도. 내가 많이 한다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집중력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반성민 회복 단계. 자, 일단은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공부량과 방식의 부족함. 또 N수생 불합격이라는 좌절감이 있죠. 근데 벗어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또 남한테 보여주시 공부 안 돼요. 자기 것이 되죠. 또 강의 선택의 어려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형 문제 또는 무슨 위주? 암기 위주 수업은 적절치 않아요. 문제가 너무 쉽대든지, 그리고 들었을 때 그냥 뭐 재미있어, 의미가 없어. 쓰는 연습, 답을 써게끔 해줘야 될 거냐. 서술형. 또 개별 지도를 받고 있는, 저는 1대1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논술도 첨삭도 제가 상담 일지가 다 있어요. 1대1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개별 지도를 받으세요.
갱신기 이제 변화를 가져있죠. 초수생이 겪는 어려움 뭐야?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임용고시 문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괴로워. 여기 그림에도 나왔죠. N수생의 겪는 어려움. 시험의 실제 문제 해독력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지름길이 뭐야? 왜 떨어져? 문제의 요구사항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야. 문제 해독력. 그게 언어적 지능이 떨어진다 했다.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분석하고 해야 돼요. 그걸 지도할 거예요. 서술형 답안 작성에 자신의 무력감을 탓하게 돼. 뭐야? 나는 열심히 배웠어. 강사 선생님은 다 외웠어. 썼는데 떨어지더라. 왜?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을 얘기하겠죠. 무슨 분석? 기출 분석. 기출 분석은 여러분만 하는 게 내가 시키는 방식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붙을 수밖에 없어. 알았나? 그래서 문제 또 출제도 연습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근데 괴롭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뭘 줍니까? 합격을 주도록 하겠어요. 무슨 노트? 오답 노트를 작성해라. 100번에도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글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했죠. 언어적 지능이 지금 떨어진다 했죠. 써보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뭐가 이라고 써있어요? 문제 해독력이 합격이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수능에 국어 문제가 있잖아. 거기에 보면 뭐 여러분들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거 하듯이 기출문제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예를 들어서 제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문제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찾아내야 돼. 이렇게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공부 방법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근데 좀 괴롭힐 거야. 괴롭혀야지 힘들어야지 합격해요. 자, 제가 뭐라 했어요? 무슨 지능이? 언어적 지능이 정보 처리 능력보다 떨어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왜 서술형이 어려운지. 왜 문제 해독이 없느냐면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보 처리 능력. 여러분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 뭐 등등 뭐 사는데 엄청 잘하잖아. 근데 뭘 못해? 내가 글을 써보고 나에게서 말한 스피치 이런 게 떨어진다. 글을 읽고 해독하는 게 부족하다. 이제 아셨죠? 시험 문제가 왜 어려운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 해독력, 독해력이 부족하다. 그 뭐야?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하는 연습이 최우선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 샤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다. birth, death 사이다. 즉 choice C가 있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들 오늘 설명회 듣고 그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오래 들었던 뭐 또 새로 듣는 사람들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알았어? 정신 바짝 차리고 choice해. 끝. 알았죠? 선택은 권리일까 의무일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택의 역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본적으로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서 유사 뭐 해갖고 막 뭐 사기 전에 뭐 리뷰도 보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결국은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취지 뭐냐면 반드시 상품 선택만 국한되지 않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력화되더라는 거야. 무력화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이 말은 뭐냐면 내 의지대로 선택을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선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미련이 또 남는 거죠. 우리 프로스트 씨 얘기했어. 가지 않는 길, 두 갈래 길로 가는데 한쪽 길로만 가잖아. 근데 우리는 한쪽 길에 가지 않은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근데 두 갈래 길에서 어땠을까요? 프로스트라도 자신이 선택한 운명의 수확을 겪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요법을 선택할 때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결국은 누가 해주세요 합니까?
선생님이 해두세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초이스의 역설, 선택의 역설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잘 봐. 내 의지대로 선택이 됐냐? 아니야. 그냥 무조건 강의 선성한단 말이야. 애들이 많이 가니까. 필요 없어. 나의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문구를 제가 한번 이번 설명회 때 제시한 겁니다. 선택 잘해야 돼. 어떻게 지도한다고? 1대1 개별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표도 있고 빨간 펜 지도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괴롭힐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합격해야. 알았죠? 자, 성숙기로 갔어요. 이제 새로운 문제도 풀어보고 또 응용하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 총력을 교대. 제가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자, 각 대학원 입시 문제도 갖고 있어요. 교육대학원 뭐 쉽게 말하면 그걸 연습을 시킬 거야. 돌아버려. 레포트를 내라고 해. 돌아버려. 근데 그게 바로 어디에 지름길이야? 합격의 지름길이야.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타 강사들이 따라 하겠죠? 하지만 나만의 노하우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 문제도 출제해 봐야 돼. 누구 입장이 돼 봐야 돼? 출제자 입장이 돼 봐야. 여러분들 문제 출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문항을 출제하는데도 3박 4일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 달 걸리는 사람도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시킵니다. 과제로. 자기가 출제 안 됐어도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강의 선택. 누구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강의 선택을 가져야 돼. 그래서 과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설명하는 강사, 또 불규칙한 그런 속에서 선택해서 또 그 강사 수업에 따라가다 지쳐. 그런 의미가 없어.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들 설명했어요. 귀에 쑥쑥 들어오는 소리. 불규칙한 생활, 개인 시간. 이거 자기 관리죠. 그래서 여기는 자신감 겨루죠. 자신감 겨루. 그래서 결국은 관리와 가르침 속에서 1대1 속에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뭐냐면 현재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도 다문화가 출제된 이유가 뭐냐면 직무교육에 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과 교사들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에 다문화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성폭력 요런 부분이 시험 출제 원래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쉬워요. 근데 이런 걸 공부해 안 해? 이걸 모르고 막연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동학대 또 실종 예방 및 사후 관리,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관한 거, 장애 통합 이런 것들 다 시험 출제. 그래서 이번에 시험 출제된 거예요. 다문화도 물론 계속 출제가 됐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쨌든 심화 과정과 기본 과정 또 비슷하게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사들 직무교육과 설명한 겁니다. 자, 설명에는 너무 길어도 의미가 없어. 나한테 마음이 쏙 드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축구도 뭐야? 골이 결정을 내는 거야. 맞지? 유한준 선생님이 했어. 자, 사랑하면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게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봐. 초등학교 때 세상을 바라봤던 눈하고 대학교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보이는 만큼 또 사랑한다. 알아야 사랑하고 그 뜻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야? 깨달으란 소리죠. 나한테 도움이 된 소리 뭔지 잘 깨달으란 뜻이야. 유한준 선생님이 이랬어요. 지죽이 지내 애죽이 증가. 이거 써놔. 간죽 축지 입이 도축하야. 사랑을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라. 이게 바로 뭐야?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의 설명의 핵심이 그거야. 뭐야? 알면 보여. 기출문제를 알면 문제가 보여.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훈장의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호되게 가르칠 겁니다. 물론 힘들어도 도움을 많이 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한번 뭐 했어요? 인생은 뿌리도 꼭지도 없고 페퍼전형이라 길에 먼저 왔다. 한창 젊은 시절 두 번 다시 없고 하루에 세 번 두 번이 언제? 좋은 때를 놓치지 않을 마땅히 노력하세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니 합격을 위해서 더욱 정진합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백청일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제진도 다 알고 있고 제 문제도 응용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릴 필요는 없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맥락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겠어요. 선택이 중요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 하지만 잘 따라와. 알았죠? 마지막으로 합격생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합격한 선생님 거의 뭐 수석에 가까 한 자리 뭐 10등 안에 든 거죠. 그 경기도 합격선 사례 들고 그다음에 두 번 합격한 선생님도 보여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에 경기도에서 한 자리 숫자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이렇게 2022학년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합격이라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청일 강사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합격의 길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연대에 꼭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의 합격의 기운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화이팅! 자, 선배님 길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은 제가 2차 지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차 지도를 철저히 1대1로 해서 합격한 선생님. 자, 이 선생님 두 번 합격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2차 이제 면접에 실전 2차 지도 영상이에요. 5번입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견학과 소풍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교사는 가정통신문을 미리 가정에 배부해야 합니다. 가정통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첫째, 다 볼 수 활동 없으니까 목표에 대해 자,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자, 여기가 네, 중요해요. 들어오세요. 복장까지도 다 지도해 줍니다. 자, 일단 거기 앞에 서시면 문 열고 인사를 다시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90도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숙여도 그게 적절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조금 덜 숙이. 그러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문 열고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 2차도. 네. 오케이. 앉아보세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상형이 5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아요. 적절하고. 그래서 지금 톤으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머리 같은 경우는 잔머리가 좀 어깨 조금 더 정리 깔끔해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추후 오늘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추후 자료를 찾아봐서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오늘 그 알아보고 내일 또 오겠어요. 그런 뜻이잖아. 그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이모에 관한 어떤 부분도 설득이 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일어나 보시겠어요? 복장을 보면 이 복장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1차 발표하면 어머니가 딱 한번 해주시긴 근데 일단 오늘은 네, 임시 깔끔한 거 온 거예요. 네. 우선 첫째 뭐냐면 단추가 너무 커요. 시선이 글로 간다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팔을 쭉 내려보시겠어요? 팔이 기네. 옷이 팔이 그렇죠. 그것도 조금. 그러면 뭐 상관없겠어요. 복장을 다음 주 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자, 앉아보세요. 궁금한 점? 저요 이야기할 때 떨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다 떨리니까 완벽히 할 수는 없죠. 그 정도는 일단 목소리가 크니까 듣는 사람도 졸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정도 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영상을 왜 보여주냐? 모든 1대1 관리의 표본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2차뿐만 아니라 1차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논술도 다 첨삭합니다. 왜? 개별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셨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에도 시험 문제 또 바뀌어요. 거기에 바뀌는 문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법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저 백청일 여러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따라오세요.